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금이나 커피처럼 이미 잘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무나도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음식, 사과와 함께 자주 먹는 세 가지 조합이 매년 수천 명의 중장년층을 투석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넘게 노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오면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팔에 차가운 투석기를 연결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 그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후회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면 너무 늦기 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식습관,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실수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영만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식사도 소박하게 하셨고 매 끼니 후에는 꼭 사과 한 접시를 후식으로 드셨죠. 어르신은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단 7개월 만에 다리가 붓고 피로감이 심해졌으며 밤에는 3번 이상 소변을 보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르신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항상 사과를 챙겨 먹었는데요. 몸에 좋은 사과가 어떻게 저를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곧 이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과를 먹는 방식과 함께 먹는 조합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영만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사과를 즐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장이 약해졌을까요? 그 해답은 어르신이 사과를 먹기 전이나 후에 함께 드셨던 음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조합, 많은 분들이 평범하게 여기는 사과와 뜨거운 고구마입니다. 제가 경상도나 서울에 계신 어르신 환자분들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보면 10명 중 8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속을 편하게 하려고 사과랑 고구마를 함께 먹었습니다. 보기엔 몸에 좋아 보이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사과는 장 운동을 돕는 펙틴과 천연 과당이 풍부합니다. 고구마는 저항성 전분과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두 음식이 위에서 만나면 쉽게 발효 반응을 일으켜 많은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복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약해지고 신장이 노화되기 시작한 50세 이상의 분들에겐 작은 변화가 5에서 10%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신혜복 어르신은 사과와 고구마가 해독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광고를 믿고 석 달 동안 매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배를 움켜쥐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고구마의 옥살레이트와 사과의 산 성분이 결합해 신장 속에 작은 돌을 만들어 소변의 흐름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고구마는 같은 식사에 함께 등장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드셔야 한다면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와 고구마의 조합이 예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조합은 고구마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반찬 김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 냉장고엔 김치가 항상 준비되어 있죠. 식사 후 짠맛을 중화하고자 사과를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핏 보기엔 균형 잡힌 식단처럼 느껴지지만 신장 건강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은 발효식품입니다. 반면 사과는 칼륨이 풍부하죠.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짠 음식을 먹은 직후에 칼륨이 많은 사과를 섭취하면 신장이 급하게 전해질 균형을 맞추느라 무리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반복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약화시키고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혜진 어르신은 바로 이러한 사례 중 한 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사과가 짠맛을 씻어준다는 말을 믿고 김치가 많은 식사 후 항상 사과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붓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심해졌습니다. 검진 결과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식습관을 다시 여쭈었을 때 그제서야 사과와 김치를 거의 동시에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은 눈에 띄지 않게 신장을 압박합니다. 그렇다고 김치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김치나 다른 염장식품을 섭취한 뒤에는 최소 90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사과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고구마, 사과와 김치처럼 익숙한 조합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식탁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특히 저녁 시간에 자주 일어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볶은 견과류나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간식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느끼함을 덜기 위해 사과를 바로 드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볶은 견과류에는 소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일시적으로 갈증을 유발하고 신장을 더욱 활발히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견과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사과의 산 성분과 만나면 결정체를 형성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미세한 결정체들이 반복해서 축적되면 결국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준 어르신은 매일 저녁 TV를 보며 소금에 볶은 땅콩과 사과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8개월 뒤 신장 기능은 무려 20%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입이 심심해서 시작한 단순한 습관이 신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견과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금이 없는 구운 견과류는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짠 견과류를 먹은 직후 사과를 피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는 신장이 쉴 수 있도록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이지만 그 차이는 놀랍도록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과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반복될 경우 그것이 신장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사과 섭취 관련 5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실수들은 하루아침에 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건강을 갉아먹는 은밀한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짠 음식을 먹은 직후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김치, 젓갈, 생선조림 같은 염분 많은 음식을 먹고 곧바로 사과를 먹으면 앞서 설명드렸듯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충남에 사시는 67세 김소연 어르신도 이 같은 습관을 갖고 계셨고 결국 발목 부종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사과의 천연산 성분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격한 혈당 상승도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사과만 드시다가 1년 후 혈당 변동으로 신장이 과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저녁 늦게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신장은 활동을 줄이며 휴식에 들어가는데 이때 사과의 당분이 들어오면 여과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야간료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볶은 견과류나 짠 음식을 먹은 직후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미 짠 음식을 통해 탈수가 시작된 상태에서 사과를 더하면 소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사과를 대충 씻는 것입니다. 껍질에 남은 농약이나 먼지, 세균들이 신장으로 들어가 장기간 누적될 경우 서서히 염증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실수들이 결국은 신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과를 제대로 먹기 위한 2가지 황금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아침 첫 소변의 색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단 10초면 가능한 가장 쉽고 정확한 건강 체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변색이 연한 레몬빛 노란색이라면 신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색이 짙은 노란색이나 주황빛이라면 수분이 부족하고 신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할 경우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거나 붉은 빛이 섞여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65세 한명우 어르신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약 70%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고 약물 치료 대신 생활습관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소변 사진을 찍고 수분 섭취를 조절한 것만으로도 신장 수치는 78%로 회복되었고 6달 뒤에는 80%를 넘겼습니다. 어르신은 단지 소변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내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과를 올바르게 씻는 3단계 절차입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30초간 표면의 먼지와 박테리아를 제거한 후 희석한 식초물에 2분 정도 담가 농약과 잔류 물질을 녹입니다. 그 다음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간 충분히 헹구면 됩니다. 이 단계를 실천한 62세 이영숙 어르신은 이전에 원인 모를 미세 염증을 겪으셨지만 이 습관을 들인 후 정상 수치로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씻은 사과는 향도 좋고 맛도 더 깔끔하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이 2가지 황금 원칙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신장은 매일 쌓이는 작은 부담에서 벗어나 한결 가볍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변색을 확인하는 습관과 사과를 올바르게 씻는 방법만으로도 신장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바로 사과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신장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아무 때나 아무 음식과도 함께 드십니다. 그러나
신장이 민감한 중장년층에겐 먹는 시간과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직후 위장과 신장이 부드럽게 깨어날 때 사과를 드시면 소화 흡수가 원활하고 여과 기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밤새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고 혈액이 농축되기 때문에 아침 사과는 신장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만드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은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이 시각 이후엔 신장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사과의 당분이 여과 작업을 자극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가장 좋은 음식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추천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사과의 당 흡수를 천천히 도와주며 혈당과 혈압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69세 강근호 어르신은 2달간 아침마다 귀리와 사과를 함께 드신 후 야간뇨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우유와 사과입니다. 찬 우유가 위를 자극하는 분들에겐 따뜻한 우유가 훨씬 부드럽고 사과와의 조화가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한 저지방 요거트와 사과도 좋은 조합입니다. 요거트의 유익균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미리 배출해 신장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과가 좋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과 언제 먹느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사과는 어떤 음식과 함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강력한 보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다고 해도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5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평소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며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뇨가 하루에 3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신장이 수분을 잘 보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과 발목의 부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오래 걸어서 그런 줄 아시지만 신장이 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과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혈액 속 노폐물이